자, 그럼 오늘부터는요, 우리 4주 동안 열 및 통계 물리에 대한 내용하고요. 자, 그동안 기출됐었던 기출문제들도 같이 우리 정리하고요. 열 및 통계 물리, 좀 내용도 좀 많이 어렵고 새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열 및 통계 물리는 굉장히 좀 많이 고생했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 열 및 통계 물리에서 열역학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통계 역학에서 한 문제. 그래서 거의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열역학은 거의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열역학,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다뤘던 내용들, 열역학 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통계 역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 역학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분배 함수예요. 분배 함수.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우리 모두 많이 나오냐면 우리 양자 통계라고 해서 자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함수 페르미디락 분포함수 우리 양자역학에서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자그 내용들을 뭔가 확률적으로 에너지 계산하거나 통계역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통계 분포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주는 자 식들을 좀 정리해 놓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 통계역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다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 같은 것들도 많이 주어지고 대신 기본적인 어떤 관계식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식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체 분자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고 총 연들 뭐 분배 함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은 해줄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미 통계물리 우리가 어떤 내용들 좀 정리할 거고 어떤 내용을 주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지를 자, 우리 프린트 핸드아웃 자료가 우리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페이지에요. 우리 첫 페이지에 이제 순서 나오져 있죠. 자, 명물 김학균 전공물리라고 해서 2025학년도 대비입니다. 자, 대비 열미 통계물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우리 내용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미, 자, 통계물리예요. 통계. 그러니까 열물리와 통계물리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물리는 조금 익숙해요. 여러분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우리 열역학 법칙이 다 열물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통계물리가 아주 새롭고 나온 내용들이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면 주로 이제 어디를 공부할 거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1장은 우리가 뭐가 나와져 있어요? 자, 1장이라고 해서 1장, 여러분들 1장은 자, 우리 열이랑 그다음에 통계, 확률이죠, 확률. 열이랑 확률이랑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나와져 있냐면 우리 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확률 통계학적으로 우리 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확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온도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온도에 대한 늘 통계역학적 정의, 통계역학적 정의라든가 또 우리 너무 중요한 2단원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도대체 미시 상태라고 하는 것과 미시 상태, 거시 상태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시 상태와 거시 상태의 차이점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들과 또 하나는 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앙상블이라고 하는 앙상블 중에서도 우리 바른트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앙상블 이제 수많은 이제 복사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시험지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가 열역학, 통계역학을 배우기 위한 우리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지식을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시험 문제 나오는데 2장이에요. 자, 기체 분자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하고 있을 때 기체 분자가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우리 일반 물리학 연력학 시간에도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체 분자의 다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등의 자유도와 에너지 등분배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구했었는데, 자, 그거에 우리 아주 구체적인 우리 기체의 어떤 우리 기체 분자를 우리가 셀 때, 기체 분자를 우리가 셀 때 우리 분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세 가지의 입자를 세는 방법이 달랐죠. 우리 고전 기체 세는 방법, 그 다음에 광자 세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페르미온 세는 방법. 우리 광자를 보손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기체 분자, 보손, 페르미온에 대한 분포 함수를 양자역학 시간에 좀 우리가 정리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체 분자 운동에 해당되니까, 자, 우리 어떤 것들, 맥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라고 한 걸 이용해서 우리는 기체 분자가 운동할 때 어떻게 우리가 평균 속도와 또 제곱 평균 속도 또는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자, 우리 평균 속도 자, V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 최빈 속도는 또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V, MP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자,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게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 속력, 최빈 속력,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을 우리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 요즘에는 잘 안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출제가 된 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잘 출제가 됐지만 요즘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역학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서는 잘 나오진 않고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배함수, 그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 8장에 해당되는 자, 우리 보손과 페르미온을 세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2장은 출제가 되긴 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기출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것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3장하고 4장은 우리 통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거 연력학 법칙이에요. 자, 연력학 법칙이라고 해서 자, 1법칙과 2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우리 어디에서 배웠던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연력학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때도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정리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좀 비교해서 나타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연력학 포텐셜인데 5장 연력학 포텐셜이라고 해서 연력학 포텐셜. 자, 연력학 포텐셜에는 우리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H라고 해서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해서 우리 헬름홀츠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 G라고 해서 이제 깁스 함수. 자, 내부 에너지 함수, 그 다음에 엔탈피 함수, 헬름홀츠 함수, 깁스 함수라고 하는 네 가지의 연력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자, 우리 어떤 계에 대해서 압력과 온도와 부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연력학 포텐셜을 우리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력학 포텐셜도 좀 내용이 새롭긴 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우리 내부 에너지만 주로 다루지 엔탈피나 헬름홀츠 함수, 깁스 함수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출제했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 내부 에너지가 좀 자주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헬름홀츠 함수 가끔 지금까지
역대 기출됐던 문제를 보시면 한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긴 하지만, 자, 이거 말고 요 3개 중에서는 주로 헬름홀츠 함수 또는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엔탈피하고 깁스 함수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화학에서는. 근데 물리에서는 우리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내부 에너지와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거냐? 자, 요런 것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력학 포텐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좀 비교해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역학에 해당되는데, 자, 6장은 여러분들 통계역학에서, 자, 이제 여기서 무엇에 이제 우리 1장에서도 살짝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우리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분배 함수라고 하는, 자, 분배 함수라고 해서 우리 Z라고 할 겁니다. 분배 함수 Z라고 해서, 자, 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우리 상태 함수들을 다 표현할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거고, 어떤 거였는데 우리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 또 우리 엔트로피 같은 것들도, 기체 분자의 수 같은 것들도 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다 상태 함수예요. 자, 위에서 표현한 게 이게 다 상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태 함수. 우리 분배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각각의 상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요거를 주로 여러분들 다루는데요. 주로 상태 함수 중에서도 뭐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요? 내부 에너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분배 함수를 표현해 보세요. 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단골이에요. 분배 함수 이용해서 내부의 분배 함수를 표현해 보고 어떤 개에 대해서 어떤 개의 내부, 자, 우리 분배 함수로 표현해 보고 그 분배 함수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요거보다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즘에는 6장보다는 8장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8장 문제가 거의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분배 함수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분배 함수 이용해서 각각의 상태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중에서도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통계역학은 앞에서 배운 거는 좀 이 앞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많이 생소해요. 자, 그럼 7장. 실제 기체예요. 실제 기체. 자, 실제 기체 중에서도 우리 압력과 부피에 대한 뭐 어떤 보정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 나타내주는 우리 반데르발스 기체라고 하는, 자, 요 내용, 실제 기체에서는 우리 어떤 상태 함수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거냐, 자,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일단 좀 보셔야 돼요. 자, 요것도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6, 7년 전까지는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제 기체에 대한 반데르발스 기체에 대한 내용들도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반데르발스 기체. 물론 분배 함수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6, 7년 전까지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기체는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자, 요즘에는 자, 요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광자, 입자. 보손의 이 보손 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광자죠. 우리 구별은 불가능하나, 그 다음에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게 우리 광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손이라고 하는 자, 입자를 기술하는 우리 함수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자,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 함수라고 하는 자, 요 내용과 그다음 우리 페르미디락. 자, 우리 페르미온을 기술해 주는 자,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라고 하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는 방법. 특히 페르미온 중에서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보선은 주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얘는 우리 대표적인 광자였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포논이라고 합니다. 보선 중에서도 우리가 포논이라고 해서 자, 거시죠. 포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인슈타인 모델과 데바이 모델 그거는 조금 이따 좀 얘기하고요. 자, 보선과 페르미온 표현해 주는 방법에 해당되고 페르미온 중에서 대표적인 연도 우리 양자기체라고 해서 양자기체의 전자를 얘기합니다. 전자가 대표적으로 우리 페르미온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금속 내에서 우리 금속 내에서의 자유전자를 우리가 양자기체라고 해서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리 이것의 우리 어떤 에너지라든가 또는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에너지와 총 개수, 페르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게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고체 격자의 진동에 의한 에너지라고 해서 어떤 내용도 우리 정리할 거냐, 우리 포논이라고 하는 포논. 자, 고체 격자의 진동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서 포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진동 에너지를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유형은 주로 8장에, 그러니까 통계역학, 열역학에서 열물리 쪽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다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이에요. 여기 안에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우리 열물리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열역학 제1, 2법칙이에요. 열역학 제1, 2법칙 가지고 우리는 열물리에 대해서 한 문제 2점짜리 또는 4점짜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통계물리 쪽 또는 통계역학 쪽에서는 잘 보셔야 될 게 요 세 가지인데 주로 우리 뭐가 출제가 되고 있냐면 요 내용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포논도 우리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선보다 물론 보선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세 가지 8장과 7장과 6장 중에서도 우리 6장, 8장이 중요하고요. 최근의 유형은 주로 8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6, 7, 8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장하고 8장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2년 연속 나왔다고 해서 계속 나온 거냐? 그럴 수는 없죠. 분비함수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분배함수와 보선. 그래서 중요도로 얘기하자면 우리 보선, 우리 양자통계랑 여러분들 통계역학에서 분배함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6장과 8장이 가장 중요하고 7장은 대비 차원에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준비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6장하고 8장하고 당연히 3, 4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으로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요 정도의 내용, 그렇죠? 요 정도의 내용. 그 다음에 자, 요 정도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좀 나오기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다음에는 5장 정도
5장 정도. 1장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 2, 3, 4, 5, 6, 7, 8장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 4장과 6장과 8장을 주로 보시면 돼요.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3개만 준비하세요. 3개. 근데 좀 더 여유가 된다면 7장도 한번 정리하시고 2장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력학, 포텐셜,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 열미 통계 물리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나와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서 우리 1장에서부터 내용 정리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장 열과 확률과 온도라고 하는 내용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열과 그 다음에 확률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죠. 자, 일단 자, 우리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은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죠. 제자리에 정지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은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열 에너지다라고 해서 우리 어떻게 정의해요? 늘 Q는 자, 우리 C/M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는 늘 우리 라지 C를 써서 델타 T라고 이렇게 우리 정의도 합니다. 스몰 C는 주로 비열을 나타내주고 라지 C는 주로 열 용량을 얘기하죠.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열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일반 물리학에서 우리 열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들도 우리 다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C를 열 용량이라고 하는데, 자, 열 용량입니다. 열 용량을 우리가 라지 C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비열에다가 뭘 곱한 거구나, M을 곱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 단위는 당연히 뭘 쓸 거예요? 자, 킬로 칼로리 퍼 우리 켈빈 또는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켈빈 쓰고 도시 써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열 용량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정적 열 용량. 우리 일반 물리학 시간에는 이제 정적 몰비열, 정압 몰비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등압 또는 정압 몰비열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적 몰비열은 우리 라지 CV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부피가 지금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인데 뭐가 일정한 상태? 부피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단원자 분자이면 2분의 3 NR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정압몰비열은 우리가 CP라고 해서 얘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얘는 우리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라고 하고 압력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단원자 분자일 때 우리 얼마입니다? 2분의 5 NR이라고 하는 다 단원자 분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원자 분자는 좀 다르죠. 근데 이원자 분자는 자유도를 몇 개를 주고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다 달라질 거니까 그건 이제 문제에서 주는 것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적 열 용량, 정압 열 용량, 열 용량이죠. 몰비열이 아니라 정압 열 용량입니다. 열 용량.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몰비열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줄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몰비열은 자 이렇게 쓸게요. 몰비열이라고 해서 우리 정압 몰비열, 등적 몰비열은 2분의 3R. 자, 우리 등압 몰비열은 CP라고 스몰입니다. 2분의 5R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내 줄 수 있고, 또 우리 되게 중요한 공통점.
CP-CV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고요. 또 마찬가지 우리 B열비라고 해서 자, 우리 CV분의 CP를 B열비로 정의합니다. 라는 것까지도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언제 사용하게 돼요? 일반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B열비를 쓰는 거는 단열 변화에서 뭘 쓰기 위해서 PV의 감마승이 항상 일정합니다.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자, 이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비열비는 우리가 정리해 준 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열은 이렇게 우리 정의하고 우리 열용량과 비열 같은 것들은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확률이에요. 자, 확률은 우리 양자역학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 어떤 여러분들 일들이 일어날 확률도 있겠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날 확률, 뒷면이 일어날 확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확률을 만약에 다 더하면 무조건 우리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그걸 반드시 1이 나옵니다.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의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 x의 우리 평균값 또는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해요? 늘 기대값이라고 표현하죠. 기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서 자, 우리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자,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는데 얘는 그래서 시그마의 xi의 p i를 곱해준 값을 다 더한 거. 자, 이게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정의하고 나타내 줄 수 있었던 내용들에 해당됐었어요. 자, 우리 어떤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수학 시간에,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양자역학 시간에 푸사이의 제곱이,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이게 확률 분포 함수였었는데, 자, 우리 x를 곱해서 우리가 뭐 해준 거, dx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요때 우리 파동함수를 제곱한 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 함수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률에 해당되고, 요렇게 표현한 거랑 같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고, 뭐, 예제는 밑에 간단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얘는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4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 연속적인, 띄엄띄엄 분포했을 때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주고 나타내주지만 우리는 뭘 이용해주면 연속적인 값을 분포할 때는 이렇게 해서 확률 밀도 함수로 이용해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x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x의 제곱에 pd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에서는 확률 밀도를 제곱한 파동함수를 제곱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는데, 자, 그걸 우리가 P로 그냥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인 값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이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산은 우리가 뭘 나타내주는 우리 퍼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분산을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떤 분포함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포함수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포함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A하고 B가 똑같아요. A하고 B가 평균값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퍼져 있어요? A가 더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분산이었었고, 자, 그 분산을 나타내 주는 물량을 우리 시그마로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자, 우리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자, 분산의 정의는 시그마의 x라고, 자, 제곱이라고 해서 x 방향의 우리 분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이런 평균값이에요. 자, 어떤 값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자, 이거를 계산해서
자, 요거를 계산해서 제곱한 값이 해당이 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값이 우리는 분산이더라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어떤 물리량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에 제곱을 한 게 우리는 분산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에 해당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요거 계산해 주면 우리 얼마가 우리가 등장하고 나타낼 수 있었냐면 전체에 해당되니까 얘는 x의 제곱의 기대값에다가 뭘 빼줘야 됐었냐면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뺀 값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에서 나온 결과에 해당되는데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우리 일단 이제 기출 문제도 풀어볼 텐데 근데 이건 다 시험 문제 주어졌어요. 왜냐면 이거를 알라라는 거는 건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 식은 문제에서 주어지고 얘하고 얘를 구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표준 편차라고 했었네요. 표준 편차라고 해요. 루트 씌워주니까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의 x 즉 루트 자 우리 x 제곱의 기대값에다가 x 기대값의 제곱을 한 값이 우리는 표준 편차입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과 우리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열평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이거예요. 자 거시 상태와 우리 미시 상태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들을 잘 여러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가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요거 정리할 거예요.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나타내 주는 내용들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에도 우리 얘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 동전 자 그리고 우리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우리 통계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우리가 수학적인 도구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보는 임용 기출 문제에서는 그런 수학을 쓰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여러분들 세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두 가지는 어떤 상태냐? 우리 거시 상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거시 상태는요, 우리 어떤 것들 측정하는 거. 거시 상태는 우리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거시 상태라고 하고 그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미시 상태가 있잖아요. 미시 상태. 그래서 미시 상태가 뭐를 구성하냐면 우리 거시 상태를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습니다.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우리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주사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자, 얘를 들 거예요. 얘 하나.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자, 그럼 우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자, 우리 숫자가 합해서 두 개를 던져 합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까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이걸 거시 상태라고 해요. 거시 상태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쭉 해서. 그럼 이 거시 상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미시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2가 나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1하고 1밖에 없습니다. 1하고 1. 우리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이걸 미시 상태.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시 상태입니다. 라는 것들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얘는 1과 2가 나오거나 2하고 1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는 1하고 3이 나오거나 또 3하고 1이 나오거나 또는 2하고 2가 나오거나 또 2하고 2가 나올 수도 있는, 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2하고 2는 어떤 게, 이건 똑같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5가 나오면 1하고 4하고 4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을 거예요? 2하고 3하고 3하고 2하고,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밖에 없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쭉 나타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를 미시 상태라고 해서, 자, 거시 상태 2를 구성할 수 있는 미시 상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시 상태 3을 나타낼 수 있는 미시 상태는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가지. 미시 상태 4, 우리 거시 상태 4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없고요. 거시 상태 5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미시 상태의 수를 우리가 4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미시 상태가 이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여러분들 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총 미시 상태의 수입니다. 총 미시 상태 수를 다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36가지 36개가 딱 나오게 돼요. 이거 만약에 다 계산해 주시면.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뭔가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걸 계산해서 나타내 주는 게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36이면 자, 거시 상태 2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36분의 얘는 1에 해당이 됩니다. 3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36분의 2, 4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36분의 우리 얼마? 3. 5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확률은 36분의 얼마입니다? 4. 이렇게 해서 우리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시 상태는 자, 요렇게 쭉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얘는 11개의 배열이라고 하고요. 11개의 배열이 있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미시 상태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36가지가 있어서 각각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 뭐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클 거냐면, 여러분들 7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7이 나올 확률이 가장 커요. 그래서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뭔가 내기를 하잖아요. 그 확률이 가장 큰 경우에 베팅하는 게 가장 여러분 크게 나타나요. 얘가 우리 얼마나 36분에 우리 얼마 나오냐면 6이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는 36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36분의 5, 그 다음에 얘도 5밖에 없어요. 얘도 한 가지밖에 없죠. 6과 6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3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거시 상태고, 그거를 구성하는 게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미시 상태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다 이 뜻이에요. 미시 상태. 그래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는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주사위가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당연히 기체분자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기체분자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하는 방법, 그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하나 좀 필기를 좀 해주셔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요렇게 해서 어떤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내가 요렇게 해서 그냥 임의로 그냥 2개의 공간으로 나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개의 공간이 있고, 자, 여기에 기체분자
기체 분자가 만약에 자 우리 6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 기체 분자는 당연히 우리 어떤 구별 가능한 입자라고 늘 가정을 할 거예요. 구별이 가능한 입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구별 가능이라고 할 거고, 자 이때 왼쪽에 N1개가 있고 오른쪽에 N2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N1 더하기 N2는 무조건 6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능한 거시 상태입니다. 거시 상태. 그럼 여기에 6개가 있거나 여기에 0이 있거나 여기에 5개가 있거나 여기 1개 있거나 여기에 4개 있거나 여기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얼마 있을 거예요? 이 2개 있거나 또는 여기는 4개 있거나 여기는 하나 있거나 여기는 5개 있거나 여기는 없고 여기만 6개가 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우리는 무슨 상태에 해당되는구나. 얘가 거시 상태예요. 거시 상태라고 해서 자 우리 몇 가지의 우리 7개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개의 배열이 가능해요. 7개의 배열. 자, 그럼 이 각각에 따른 자 미시 상태가 있을 겁니다. 자, 미시 상태. 또는 우리 경우의 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고, 이 경우의 수를 교재들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우리 W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오메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메가가 이제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한 식이기 때문에 나타내 주는데, 자, 우리 경우의 수, 미시 상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 상태 수입니다. 미시 상태 수를 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하나밖에 없죠. 모든 입자는 왼쪽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오른쪽에 1이 올 수 있는 한 개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 6개의 분자 그리고 다 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입자가 오거나 2번 입자가 오거나 3번 입자가 오거나 4번 입자가 오거나 5번 입자가 오거나 6번 입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6가지의 미시 상태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 1에 1, 2, 3, 4, 5, 6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셀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건 너무 좀 많아요. 좀 많아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거냐면 이 2가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또 배열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에다가 또 다른 게 1, 2, 3, 4, 5, 6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왼쪽에 4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만 잠깐 표현해 볼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 몇 가지냐면 여러분들 15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 왼쪽에 4개 있어요. 4개에다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몇 번 입자? 1번하고 2번 입자, 1번하고 3번 입자, 1번하고 우리 4번 입자,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 입자, 1번하고 6번 입자가 이 오른쪽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경우에 여기에요. 여기 이 두 번째 입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능한 게 2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입자가 올 수 있을 거냐면 2번과 3번이 올 수 있겠죠. 2번과 3번. 1하고 2 오는 건 2하고 1은 얘랑 똑같을 거니까. 그렇죠? 자리 바뀌는 것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2하고 4 올 수 있고, 2하고 5 올 수 있고, 2하고 6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3하고 4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하고 5 올 수 있고, 3하고 6이 올 수 있고요. 4하고 5가 올 수 있고, 4하고 6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하고 6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5, 4, 3, 2, 1이어서 다 더해주니까 우리 몇 가지가 가능하구나. 몇 가지가 15가지가 이렇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3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일 많아서 여기가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요.
15가지, 여기에는 또 6가지,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서 총 경우의 수는 우리 몇 가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60, 총 경우의 수는 우리 얼마입니다? 60. 4개의 경우의 수, 미시 상태의 수가 가능합니다. 라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힌트가 오죠. 그럼 어떻게 되어져 있을 확률이 제일 큰 거예요? 여기가 확률이 최대입니다. 확률이 최대여서 이게 n 곱하 n1, n2가 지금 6개인 것만 지금 계산했지만 기체 분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면, 우리 아보가드로 수 정도만큼 굉장히 많다면 확률이 최대인 경우가 기체가 가장 여러분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은 반반씩 있을 때가 가장 최대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로 비교해서 우리 판단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게 가장 큰 확률이구나,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확률입니다 라는 것들 비교하고 우리가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 이제 나중에 문제 풀어오면 요런 식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2018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뭔가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체 분자가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 배열되는 경우의 수라든가 또는 거시 상태의 수에 대해서 미시 상태의 수를 알고 나타내야지 계산해 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되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살짝 좀 얘기할 거냐면, 이것도 우리 예로 좀 얘기할 텐데, 자, 우리 자유팽창에서 우리 이런 거예요. 자유팽창입니다. 자유팽창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왼쪽에만 기체가 있었고요. 자, 여기는 진공이었습니다. 진공이었는데 중간에 칸막이 제거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제거된 거죠.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체가 분포할 거냐에 대해서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는 어떻게 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체 고르게 퍼져나갈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 엔트로피가 얼마가 되는 것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엔트로피를 SI라고 하고요. 이때 엔트로피 SF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델타 S는 나중 엔트로피에서 뭘 빼주면 돼요? 처음 엔트로피를 빼준 값. 처음 엔트로피를 빼준 값이 우리는 우리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유팽창에서 엔트로피는 늘 NR에 LN, 여기가 V였는데 여기가 만약에 2V가 되었다면 얘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뭘로 측면? 통계적 증명을 해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통계적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수학적으로 우리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할 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를 내가 다룰 때 우리 W라고 좀 표현하도록 하죠. W는 이렇게 우리 정의합니다. 자, N1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분의, 자, 뒤에는 여러분들 라지 N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자, 이때 N1과 N2를 더한 게 이게 라지 N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었을 때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경우의 수를 표현할 때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자, 왼쪽과 오른쪽 공간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를 N1, N2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 스털링 공식이, 스털링 근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필요하면 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이거 절대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ln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여러분 존재하게 되면 이거를 근사적으로 자 n에다가 ln n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근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하고 나타내 줄 거고요. 우리 또 뒤에 외우지만 우리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식은 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엔트로피라고 하는 식은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K, L, N, W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될 공식. 엔트로피의 정의예요. 엔트로피의 정의. 볼츠만 묘의 우리 묘의 비석에 쓰여져 있는 우리 공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알고 있고 정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모든 기체가 왼쪽에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좀 전에 했듯이 1밖에 없었어요. 자, Si는 우리 K의 L의 1이어서 얘는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왼쪽에만 있을 확률은.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자, 우리 S, F 나중 엔트로피를 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린 반반씩 나눠지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표현하고 우리 하나 해줄 건데 여긴 자 이것을 K에다가 ln 자 우리 오메가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죠.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경우의 수 2 쓸게요. 자, 그럼 우리 오메가의 2는 우리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 반반씩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n1 2분의 팩토리얼. 자, 요 공식 잠깐 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2분의 n2의 팩토리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분자의 수는 우리 n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 표현됩니다. 자, 그럼 K에다가 ln이 들어가고요. 자, 오메가인데 우리가 분모니까 자, 여기 위에 팩토리얼이 있죠. 자, 위에는 우리 얼마 쓸 거냐면 자, n 팩토리얼. 자, 로그도 집어넣을까요? 같이 집어넣어서 로그의 성질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 n 팩토리얼 마이너스 이건 제곱이니까 앞으로 2 나와요. ln 그 다음에 2분의 n 근데 어차피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우리가 같은 값으로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라지 n, 여기가 라지 n, 여기도 라지 n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절반씩으로 우리가 나눠진 걸 이미 확인했으니 확률이 가장 큰 게 그래서 2분의 라지 n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뭘 적용해 줘요? 우리 스털링 공식을 내가 적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K에다가 위에 거 그대로 적용해 주면 얘는 N 하나 나갑니다. N 나가고 또 N 하나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요거예요. 자 2분의 N입니다. 2분의 N. 그 다음에 또 ln 우리 얼마 들어가요? 여기에 2분의 n 들어가고 또 마이너스 우리가 얼마? 2분의 n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표현할 수 있고 자 2는 앞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써줘야 되겠네요. 곱하기 해당되고 이렇게 해당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가서 얘하고 얘가 그대로 없어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요. 저 두 가지 없어지는 특징들 정리해 줄 수 있고 ln2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이하고 나와져 있는데 그럼 얘를 또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표현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자 k에다가 n ln n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자 요거는 ln n이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앞에다 n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이것도 마이너스 되니까 요 다음에 여러분들 얘도 n에다가 우리 얼마 써줄 수 있어서 ln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맞네. 델타 S는 우리 SF-SI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 빼보니까 이거는 0이고요. 이것만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KN에다가 ln 우리 얼마만 남습니다. 2라고 하는 값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K라고 하는 게 정의가 우리 얼마였어요? 볼츠만 상수였습니다. 그럼 얘는 n분의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n0분의 우리 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n0는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n0분의 l은 우리가 몰수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 nr의 l의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요거 증명한 거예요. 자, 경우의 수 구하는 식이랑 스털링 공식 이용해 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자유팽창에서 우리 이거 다 일반 물리학 시간에 우리 나타내 준 경우에 해당됐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통계 역학적인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계산 자체가 막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만 하나 좀 잘 정리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자, 1장 우리 끝난 건 아니네요. 우리 온도의 통계적 정의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앙상블하고 잠시 후에 1장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